여러분, 몇 살이에요? 라고 물으면 우리나라 답이 3개인 거 다들 아시죠? 특히 사회생활하면서 처음에 서로 엇갈리게 나이 소개하고 나면은 나중에 애매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각 분야에서 제각각 쓰이던 나이의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되는 건데요. 최대 2살까지 어려질 수 있어요. 국회 법사위는 지난 6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나이, 0살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나면 1살 더 먹는 만 나이까지 3개의 나이가 혼용되어 왔죠. 일상에서는 한국식 나이가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나이가 쓰이면서 혼선을 빚어오기도 했어요. 서류 같은 거 작성할 때 만 나이로 적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 한국 나이로 적어야 되나? 이게 애매할 때가 많으니까. 몇 년도에 태어났을 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만 나이를 이렇게 헷갈려서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좀 어색하다 보니까. 법안 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는데요. 태어난 지 만 1년이 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이 되면 일상과 민행정법상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정안은 7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고요. 공포 6개월이 지나면 시행이 됩니다. 지난해 4월 애플이 위치 추적용 소형 액세서리 에어태그를 출시했죠. 에어태그는 동전 크기의 작고 가벼운 형태여서 다양한 물건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블루투스 기기인데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물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쓰인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이 에어태그로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지난 5일 미국인 여성 A씨와 B씨가 각각 전 남자친구와 별거 중인 남편이 자신들의 위치를 추적해서 피해를 봤다며 애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는 전 남자친구의 괴롭힘을 피해 이사까지 갔지만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승용차 바퀴에 에어태그를 설치해서 위치를 추적당했다고 주장했고요. B씨는 별거 중인 남편이 아이의 가방에 에어태그를 넣어서 자신의 움직임을 추적했다고 주장했어요. 애플은 에어태그를 출시할 당시 업계 최초로 스토킹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췄다고 홍보했었는데요. 사용자의 것이 아닌 에어태그가 주변에 있으면 아이폰에 알람을 보내고 에어태그에서 경고음을 내는 기능을 탑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애플이 안전하지 않은 장치를 부주의하게 출시했다며 에어태그는 누군가 추적당하고 있을 때 즉시 경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하지만 우리 내년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